뭐가 어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산이 어디 있고, 광주가 어디 있고, 찍먹이 어디 있고, 북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에서 우리 태극기와 촛불이 함께 손잡고, 진정한 태극기와 진정한 촛불이 함께 손잡고 이렇게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아마 지금은 다들 쌩까지만은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자리입니다.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려서 위험성이 떨어진다. 이거 누가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순항 미사일이 도대체 속도가 느리면 얼마나 느립니까? 여러분, 완행버스쯤 됩니까? 비둘기호쯤 됩니까? 아니, 순항 미사일이 속도가 느려서 위협적이지 않다, 위험성이 떨어진다. 이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간한테 우리 군입대 예정 중인 아드님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셔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염려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타도의 광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신 아들을 존엄하게 여길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런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존재 자체로 흉기인 사람 바로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언제까지 저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속히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 수지 적자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입니다. 500억 달러에 이를 것 같아요. 외환위기 직전에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외환위기 직전 IMF 때 206억입니다. 물론 그때보다도 지금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때하고 단순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역사상 최대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입니다. 여러분들 불과 6개월 전 상황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때보다도 악화됐습니까? 나아졌습니까? 극히 악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출로 버티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세대, 특히 영끌족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70조라고 하는데 이 중에 1000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장래에 내가 집을 사면 이 집값이 올라서 내가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행권으로부터 1000조를 끌어다 쓴 사람들, 이들의 60%가 2030 대출자입니다. 그 중에 93.5%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빚부담이 더 커지는 사람들이 93.5%인 것입니다. 이 상황도 심각한데 며칠 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0.5% 인상했습니다. 이걸 빅스텝이라고 하죠. 그보다 더 큰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요. 지난 7월에 이어서 3개월 만에 또 올렸습니다. 불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5%나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건데 11월에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계의 이자 부담은 13조 원이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51만 원 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6개월 전에 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경제 한파에 시달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온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경제만 위기가 아니죠. 여러분, 국방 안보도 위기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 낙태사 사고 정부와 군이 꽁꽁 감춰둬서 몰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해서 마침내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탄두가 떨어진 곳 근처에는 병사들의 생활관이 있었습니다. 발사체가 떨어진 인근에는 12만 리터의 유류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강릉시 전체가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습 과정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8시간 동안 강릉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떨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또 몇 시간 뒤에 대대적인 포격 소리가 들려서 북이 강릉을 폭격했구나. 그래서 우리 군이 대응했구나. 이런 낭설이 돌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때? 알 수가 없습니다. 밝히질 않습니다. 그럼 뻔하지요. 보고를 안 받은 겁니다.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보고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 추정에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윤석열이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술 처먹었다고요?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천만 말 잘못하면 바로 그냥 고소고발 들어가서 재판정에 세우니까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감축이 급급했던 그 정당이 집권한 정권의 DNA가 어디 못 갑니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감합니다. 정권 안보에만 혈안일 뿐입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감사원이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감시하고 조사하는 감사원인데 요즘의 감사원은 어떻게 된 것이 윤석열이한테 감사하는, 땡큐하는 그런 감사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치거북의 사냥개로 전락해버린 감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야만 가능한 조사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감사원장 직권으로 해가지고 서해 공무원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정부 핵심 인사 20명에 대해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재해 수준의 청부 보복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원에 대한 외압을 막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지시가 정당하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원장은 재해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입니까? 감사원장 이름이 최재해입니다. 최재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재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그 이름 뭐라고요? 최재해입니다. 완장찬 사무총장 유병호라는 인간은 한술 더 떠서 새벽 4시에 뉴스 보다가 분노를 못 참고 사적 감정을 앞세워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감사원이 이렇게 만팽이가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감사원이 부정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까? 그 나풀이인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 경쟁자이자 차기 대권 주자인 야당 대표를 상대로 224번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최은순 단 한 건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다 증거가 잡혔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공정을 모토로 내세운 윤석열 정권다운 행동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종결된 사건까지 다시 먼지 털듯이 털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증언과 증거물이 발견됐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악마화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죠. 변희재 대표가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겁니다. 이렇게 간다. 없던 증거, 없던 증언이 속속 나온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구속시킬 것이다. 변희재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여러분 이놈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치 공작 집단입니다. 윤석열이 깡패 집단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검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더니 이제는 그 검찰을 정권 경호대 노릇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탄압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인정한 대통령의 욕설, 이 새끼들 이걸 부인합니다. 또 바이든이 난리면이다. 이렇게 국민들 60%가 들었는데 난리면이 맞다고 우겨댑니다. 대통령실에서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이러면 바로 목이 날아간다고 하네요. 과장을 좀 보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BC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보도 경위서를 제출하래요.
아니 정권이 언론을 상대로 보도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금이 독재정권 시대입니까? 또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을 앞세워서 MBC 사장 이하 보도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MBC를 민영화, 즉 종편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보도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은 물론이고 역사가 부끄러워하는 독재자가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파시즘이 아니면 뭐가 파시즘입니까? 이들의 민영화가 어디 MBC뿐입니까? 성남시 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 의료원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인 이런 성남시 의료원을 이윤의 논리를 앞세우는 민간병원으로 만들면 누가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까? 서민! 국민이지요, 시민이지요.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권의 이관을 통해서 철도 민영화에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도 포기했습니다. 철도 민영화. 뭐 값이 처음엔 좀 싸지더니 나중엔 폭등을 해요. 여러분, 이런 철도 이런 철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망한 길을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요. 이미 슈퍼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공기업 지분, 공공소유의 땅을 팔아치우는 자들이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공의 재산은 말이죠,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집권했다고 집권한 인간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지멋대로 갖다 팔고 있는 윤석열이 여러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끌어내야죠. 윤석열을 파도하자. 어떻게 부자, 강자만 챙기는 윤석열에게 우리의 미래와 평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눈에는 서민, 약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을 보면은 그들의 본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기능보강, 노인 요양시설 확충, 청년내일 체험 공제 등 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예산 대폭 삭감됐습니다. 서민 경제를 지탱할 지역화폐 예산, 또 서민의 주거를 책임질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가차없이 삭감됐습니다. 부자, 강자, 여러분 극소수입니다. 한 1% 될까 말까 합니다. 자, 이자들이 윤석열을 찍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찍은 거니까요. 그러나 공공의 도움 없이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99%의 국민 중에 40% 이상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해를 합니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살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권력을 넘겨주면 다 자기들 일속이나 챙길 놈들한테 권력을 준 꼴입니다. 윤석열 찍으신 분들께 제가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이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은 여러분을 속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쓰레기였고, 늘 깡패였고, 늘 양아치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가 나아지겠지, 처음 대통령을 해가지고 저렇게 실수를 하는 거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상 속에 그대가 되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또 논문 표절과 양면의 동전 같은 허위 경력이라는, 다른 사람 같으면 장차관도 못할 이런 범죄 혐의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의 부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면서 불과 1년 동안 10억 5천만 원가량을 벌었다고 합니다. 17억 2천만 원을 굴려서 수익률은 61%가 됐어요. 그때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내는, 우리 집사람은 손해만 봤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할 대통령을 이대로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이면 그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국정 운영하겠습니까? 아니죠. 또 실제로 그렇게 아니게 국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그 10억 넘는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그걸 몰랐대요. 이런 거짓말을 듣고도 여러분 분노가 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MBC PD 수첩을 통해서 드러난 대로 명징한 논문 표절을 했지요. 860문장 중에 220개를 출처 표기도 없이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그래 놓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하필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박사학위 땄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수천만 원 들여서 그 등록금 내고 그렇게 해서 딴 학위인데 왜 죄송하십니까? 찍으셨군요. 윤석열을 왜 찍으셨어요 도대체? 자, 그리고 그 경력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허위 이경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득을 봤죠. 여러분, 정권 덕을 한 번도 못 보신 사람들,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이 다 똑같은 도둑놈이지 하시는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역대 최악의 빌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악마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은, 또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꿈은 소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라도 거짓말하는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 부부정권, 독재정권, 무능정권, 부패정권, 폭력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피 끓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이렇게 5년을 허송세월해가지고 저런 빌런에게 나라를 맡겨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만신창이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녕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기본권을 사수합시다. 그래서 다 함께 따라 하시죠.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은 집에 가라. 김건희를 특검하자. 김건희는 김건희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정빈 지금까지 평안나무 이사장 김용민 이사장이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그런 거 하지 마. 최근에 말이죠. 저는 그동안에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을 한 번도 태어나서 찍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라. 지금까지는 민주당한테 기대 거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간절하게 민주당한테 바랬거든요. 김건희 특검 좀 가자고. 근데 민주당 안에서 희한한 국회의원 한 명이, 그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 조머식이 아니 가가 어떻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가지, 안 그래요? 저런 수박들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김용민 어떻습니까? 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 한번 해본 건데, 또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저 새끼들 저거 나중에 뭐 사전 선거 운동이니 많이,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셨죠? 그 누구보다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떠나서 진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보의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보수 국회의원 되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되겠어요. 맞나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맞나 아이가? 제가 막 오늘 막 피가 또막 우리 저기 부산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갑시다. 처음부터 부르면 다 기니까 오늘 우리 부산 시민 단합 한번 볼 겁니다. 따라갑니다. 지금부터. 파도 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전서 나를 잊었나. 변희재 대표님, 김용민 이사장님 방금 보셨어요? 우리 다음 주 서울 가지 말고 부산 또 올까? 어? 서울 가지 말고 그만 일주일 동안 여기서 계속 이가고 있을까요? 야, 진짜 이 딴 데 가잖아요. 아니래. 특히 대구 가면, 대구가 제 고향이거든요. 대구 가면요. 자, 대구 노래 부릅니다. 막 그러면서 까불어요, 제가. 막 까불어. 근데 마지막에 마이크 딱 들면 요런 겁니다. 근데 우리 부산 분들은 달라. 확실히 이거 풍경이 아름답고 기후가 좋고 이러니까 여기서 특히 연예인, 문화인들 많이 나오죠. 바로 여기가 문화의 상징, 심장 같은 곳 아닙니까? 전쟁 때 우리나라 살린 그 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다시 한번. 파도 치는, 잠깐 춤 안 추는 사람들 이름 다 적는다. 다시 파도, 다시 파도 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전서 나를 잊었나. 박수! 야, 우리 오늘 우리 턴라이트 단체에 오늘 회원들이 서울서도 내려와 있는데 우리 사무실 고마 일로 옮기자. 턴라이트 사무실 일로 옮기, 부산으로 옮기자 고마.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김용민 이사장께서 김건희 그 논문 이야기했죠.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구에 저 삼류 따라지 전문대 나왔어요. 근데 김건희 정도의 논문 쓰라고 하면 삼류 따라지 전문대 나온 저도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까짓 거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송대 다니고 있는데 방송대 다니고 있는 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잠깐 제 자랑 좀 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타자 소개시켜드립니다. 김용민 이사장님은 이 뭐랄까요? 그동안에 알려진 그 힘으로 스피커대로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이분은 보수 진영 안에서 썩어 빠진 정없는 보수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일어나 놓고 윤석열 대통령 요시라는 미친 것들, 그런 것들이 천주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잘못을 떠나서 감옥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저 미친 것들은 문재인이가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 누가 보냈어요? 윤석열이가 보냈어요. 윤석열이가. 그런데 박근혜 사랑해요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정신들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변희재와 강민구를 보고, 그리고 조영한 대표, 우리 오영국 대표를 보고 이 미친 변절자 새끼들아 이래요. 최소한 우리 4명은 말이죠, 윤석열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싫은 사람들이에요. 지조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지. 말도 안 하는 거 봐 이거. 네. 그분 중에 정말 파이터로 잘 싸우고 계시는 선배님 한 분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발음이 좀 굉장히 셀 거예요. 센데 조마조마 하시면서 들으실 거예요. 저분 저러다 고소 먹으면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소개시켜드립니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연설 준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인조적이라서 제가 저에게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즉흥적이고 자발적일 때 가장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연설 준비 태극기 집회 많이 했지만 연설 준비 안 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설 좀 시원치 않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 고운 정이 많은 양심으로 그리고 반듯한 양심으로 중국, 일본 많은 외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보통 양심으로 보는 거기에는 좀 가까운 연설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를 2016년 11월 5일 서울역에서 에스더 구국 기도회와 더불어 보수파 인사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였다 하는 태극기 집회를 시작할 때의 첫 번째 집회부터 연설을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탄핵 그리고 그를 몰아내는 군중들의 반란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과 양심과 지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그때 어떤 광풍이 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좀 있긴 하지만 탄핵될 정도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파도될 것도 아니고 탄핵될 것도 아닌데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빨가벗겨서 마녀 사냥을 했다 하는 입장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뇌물 받아가지고 무슨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자기 걸로 삼았다 이렇게 뇌물로 엮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몰아내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해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육성으로 녹음 테이프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은 촛불 집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촛불은 과했다. 그때 당시에 지나친 국민 주권이 지나치게 작동되고 윤리와 도덕을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시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으로 봐서는 지나친 퇴진이었다 이래 생각하는 게 제 시각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김용민 이사장하고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윤석열이가 뭘 잘못했느냐 사람이 묻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잘못했는 걸 설명할 거예요. 윤석열이는 사법 반란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는 날조 수사범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는 도둑놈입니다. 윤석열이는 한국 사람들의 고운 심성을 짓밟는 무자비한 살인마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검찰 권력을 가지고 사법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광화문 광장에 걸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태극기를 들었던 고운 심성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윤석열 때문에 돌아야 된 저런 인간과는 다른 반듯한 상식적인 정치판에 얼마나 한계가 많고 박근혜 대통령 몰아낼 때 그런 국정농단의 기준을 들이대면은 윤석열이는 광화문광장에 처형을 5번을 당해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청와대를 왜 붕괴한대? 청와대를 붕괴한다고 청와대를 파괴하고 문 닫고 국방부를 강제로 점령한다고 그따위 국정농단을 한다고 선거할 때 국민들에게 공약을 했나요? 김건희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에서 설거지만 한다고 그러는데 설거지만 하나요? 김건희보다 더 설치는 대통령 부인 있었나요? 입맛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섬기면은 저렇게 남을 집필한다고 알고 돌아야 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한 이유는 우리 민족이 상식적이고 정치판에 어느 정도 허용될 정도의 농단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대통령들이 다 농단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조금씩 저질러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난동 치가지고 가면은 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윤석열 따라가지고 저래 도라이점이 돼가지고 김건희 따라가지고 사기가 돼가지고 저런 불량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윤석열 타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당 저 정당을 따라가지 않아요. 정치꾼들은 민주화 팔아 뭐 팔아 뭐 팔아 못 팔아. 정치권은 개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만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개판 엉망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걸 보수 우익이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 사기 탄핵 날조 주범인 윤석열이 만세 부르는 거 저는 적어도 저는 이 윤석열 타도 집회를 태극기 집회 연장선상에서 하던 이유는 윤석열 따라가면 또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 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적어도 또라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수 우익은 원래 윤석열처럼 저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날조하면 안 되고 저런 무자비하면 안 되고 저렇게 법치를 깨면 안 되고 저렇게 독재하면 안 되고 저 외교 가가지고 자기가 소새끼인지 뭐 말새끼인지 해놓고 언론을 탄압하고 저거 보수 우익은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라도 나라가 잘 되고 미몽한 못 깨는 백성들이 통치자의 해안 박정희 대통령 저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을 미처 헤아리지 못할 때 따라와라. 따라오면은 좋은 세상 올 거다 할 때 약간 권위주의적이 되지. 윤석열처럼 지멋대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윤석열 때문에 소위 빨갱이보다 더 빨갱이가 되는 거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빨갱이는 윤석열 만세 부르는 태극기 들고 보수 세력이 걔들이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갱이는 왜 나쁘다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세습 독재하고 사람 죽이고 날짜가 인민재판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수 우익 세력이 윤석열처럼 김건희처럼 체질이 거짓말을 넘어 본성과 운명이 날조 공작 조작 사기 이런 것들을 계속 섬기면은 대한민국 적화통일 다 돼버린 거죠.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끝났어요. 좌익 우익이 끝나고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자유가 있는지 미국이 러시아보다 자유가 더 사라졌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따로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아니 보수 우익이라고 거짓말을 그렇게 멋대로 하고 날조 수사를 하고 우익이라고 빨갱이 집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고 우리는 억압하고 우리는 파괴하고 멋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쓰고도 한참 쓰고 빠진 진영 논리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왜? 자기 진영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태극기 보수 우익 진영이 소중하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윤석열 김건희처럼 체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운명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 우익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보수 우익의 본부의 본부. 우리가 원래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무슨 사기질 도둑질을 기반으로 막말을 기반으로 윤석열이는 사기질 도둑질 막말 저 국제사회 가서 멋대로 한다. 아이 이번에 영국 조문가 조문 안 하고는 뭐 술을 마시는지 뭐 마시는지 조문도 안 하고 미국 가가지고 막말 해놓고 자기가 막말 해놓고 나 MBC에 뒤집어 세우면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하는 것을 빨갱이 짓이라 그래요. 근래 김문수 위원장이 무슨 문재인은 신영복이를 따라하니까 김일성주의자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문재인 밑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특검 다 그 사람은 방금 투사겠네, 그죠? 이런 몰상식한, 이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궤변, 이런 궤변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시범 케이스로 윤석열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보수 우익이 앞장서서 몰아내야 우리부터 정화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막말했기 때문에 나도 막말할 권리겠다. 무슨 문재인이가 뻘짓했기 때문에 나도 뻘짓한다. 누가 했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이는 롤 모델이 남이 못하는 것만 따라가. 남이 못하는 것만 따라 그러려고 대통령이 했으면은 차라리 문재인 정권 연장시켜주고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롤 모델이 그따위인데 지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좀 더 잘하겠다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할 권리겠다. 네가 욕했으니까 나도 욕할 권리겠다. 네가 사기쳤으니까 나 사기쳤으니까. 여러분, 이건 양아치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저 윤석열처럼 정치권에 나쁜 건 다 네가 나쁜 짓 해서 나도 나쁜데, 네가 독재해서 나도 독재. 여러분, 대통령 저런 거 뽑아나오면은 저거는 보수 우익 태극기던 사람들이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보수 진영이 제자리를 가는 거 아니에요? 보수파 태극기 들고 윤석열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전에 보수 우익을 먼저 말아먹는 거예요. 나는 줄곧 6년 전부터 윤석열을 뭐라고 규정했는가? 저거는 보수 우익을 괴멸시키는 자다.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이쯤 되니까 확실히 보수 우익이 태극기를 든 보수 우익이 윤석열, 김건희처럼 거짓말하는, 정말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심성을 사기꾼 페루나 반란자, 반역자로 만드는 정말 거짓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모인 이유는 정치하러 온 건 아니에요.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 강대국 정사에도 이렇게 살아남은 그 미덕은 뭔가? 한국 사람들이 보기보다 억압받을 때는 비굴해지기도 하지만은 보기보다 거짓말에는 잘 못 참는 방골 기질이 좀 있고, 또 상식에 양심에 어긋나면은 서서히 아닌 척하면 다 밀어내는 그러한 미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해 왔어요. 우리 마음이 윤석열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민주한 세력이든 좌파든 산업화세력이든 우파든 윤석열과는 결이, 질이, 성격이, 운명이, 본성이 매우 다른 심성을 가진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윤석열 따라가면 이 민족이 말살될 겁니다.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적반하장 뒤집어 세우고 날조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군림해가지고 지금 하는 짓 봐. 저게 바로 망궁도가 따로 없잖아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자신있게 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살짝 덜하지만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저런 종류의 인간들을 대한민국의 표준 인간으로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영웅을 만들기 때문에 윤석열이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맞죠? 그 사람 새끼예요. 그 성상납 받았으면은 도망을 가야지. 나도 그만큼 뻔뻔스럽고 나도 성상납 받고 싶고 뻔뻔스러우고 싶어. 조중동이 키워주니까. 김건희, 조중동이 덮어 뿌리잖아요. 윤석열 막말
덮어 부리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때문에 한민족이 불량 민족이 되고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도 억울하지 않는, 그리하여 앞으로 환양료로도 끌려가고 정신대로도 팔려가고 민족이 부패하면은 썩으면은 서로 믿지 못하고 쳐다보면은 윤석열이 김건희 얼굴 쳐다보듯이 우리나라는 요번에 외국에서 다 봤어요. 윤석열이 한민족은 윤석열처럼 배분적인 욕을 하고 거짓말 가지고 못하는 민족으로, 여러분 이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보수파부터 앞장서서 이 민족의 고운 심성, 인류 시장에 내놔도 양심적인 민족,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사기로부터 인류를 구한 이 민족의 위대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빨갱이도 아니고 노란개이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촛불의 불량품, 태극기의 불량품, 이 세상에 악이란 악은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윤석열이를 몰아내야 우리가 한민족의 고결한 인류 역사 속에서 밤에 광복동에서 이래서도 총알이 안 날아오는, 지금 세계에서 이래 모해가 총알 안 날아오는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날조 수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또 검찰총장 하면서 촛불이들 또 배반 때렸잖아. 그래요? 가는 곳마다 배반과 사기, 날조,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이 민족을 노예 종족으로 사기의 노예로 떨어뜨릴 윤석열 몰아내는 것, 이거 민족적 과제, 정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윤리적 심성을 가진 민족이 되어서는 윤석열을 반드시 임기 중간에 그것도 빨리 몰아내가지고 윤석열처럼 날조 수사하고 사기치고 내로남불하고 공정의 이름으로 특권 지 혼자 누리고 김건희하고, 그리고 지가 욕을 해놓고 MBC에게 뒤집어 세우고, 나 MBC하고 많이 싸운 사람입니다. 넘버원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번은 아니에요. 케이스 따라가지고 좌파와 우파들이 케이스 따라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번에는 당신들 잘못했지 하면서 건강한 좌파 우파, 건강한 여당 야당, 건강한 갈등과 건강한 서로 이 논쟁을 통해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라고요?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삼아, 희생제물로 삼아 민주화 산업화를 뛰어넘고 21세기의 가장 선구적인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윤석열을 타도하는 그 우리가 희생제사는 반드시 한번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갈아물고 정치권 가만히 있습니다. 언론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놈들이 같은 사기꾼 도둑놈들이거든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좌파 우파 태극기 촛불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민족의 위대한 양심과 지성으로 윤석열이를 희생제물로 삼아 심판하여 여러분 더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이 됩시다. 여러분, 윤석열이 고맙지요. 우리의 희생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그런 겁니다. 계속 연설하라고요. 당신처럼 그래 말하면은 나는 말을 거꾸로 듣거든. 나는 윤석열이 말을 항상 거꾸로 듣거든. 윤석열이가 자유를 35번 외치면은 이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라지겠구나. 여러분, 윤석열 말은 거꾸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지요? 윤석열이가 자유 이러면 독재가 오구나. 윤석열이가 국방이라면 이 국방이 무너지구나. 윤석열이가 복지 이러면 이거 국가 부도나구나. 윤석열이가 번역 이러면 이거 나라가 망했구나. 윤석열 말은 다 거꾸로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님이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발언하는 게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진보의 성향의 분이면 진보적인 발언을 하겠지요. 그러나 보수적인 분은 또 보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대동단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숙한 선진의식,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였나요? 어제 뉴스였나요? 김건희가, 제가 여사라고 자꾸 붙이라 그러는데, 그러기 싫어. 오늘까지만, 예. 김건희가 쓰레기 봉투 들고 와가지고 죽는 거 보셨어요? 아니, 참나. 쓰레기 봉투 한 5리터짜리 들고 와가지고, 그 안에 푸대기 몇 개 집어넣고, 아니, 남들이 보면 이런 건축물에 벽돌 지고, 한 5층을 한 100번 왔다 갔다 한 사람 표정이요. 예?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지도 새도 모르게 봉사하겠다며. 뭔 지도 새도 모르는 봉사가 허구한 날 뉴스에 나요, 어떻게? 뭐겠습니까? 쇼라는 이야기겠지요.